무왕이 등장했습니다. 일어설 듯 하다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 관상성 전투가 상당히 이제 벽제 입장에서는 뼈아픈 전투였어요. 사실 이제 성왕이 나름대로 이제 국력을 증강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그 잃어버렸던 그 고토 한강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 신라의 진흥왕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한강 유역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협정을 맺어서 한강 상류는 신라, 한강 하류는 백제가 차지하기로 거의 약조가 돼 있었는데 이 신라 진흥왕이 한강 하류 지역이 더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왕을 배신하고 성왕을 전사시키고 그 지역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120년간 지속되었던 나제 동맹이 깨지고 이제 오히려 백제는 신라가 이제 그야말로 뭐 철천지 이제 원수국가가 돼버렸고 이제 고구려와 백제가 힘을 합해서 신라를 견제하는 이런 국면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된 왕이 무왕.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그 사구체양가 서동요의 그 주인공인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요. 선화공주님은 남그스이 얼어두고 맞던 방을 밤에 몰 안고 가다. 국문학 박사님 역시. 기억이 나네요. 말을 캐는 청년이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거짓성을 퍼뜨려가지고 신라의 절세 미녀 선화공주랑 결혼했는데 이 공주의 어떤 식견에 새롭게 이 세상을 딱 보게 되면서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근데 역사 속에서 인물은 어땠어요? 삼국사에 보면 이제 무왕에 대해서 풍모가 영특하고 뜻과 기상이 이제 웅걸찼다. 네. 대단한 어떤 이게 담력과 원대한 구상 그리고 포부를 가지고 있던 그런 이제 임금이 무왕이 되는데 무왕은 이제 처가가 신라 왕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신라 왕실의 지원을 유도해가지고 주기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요. 기존의 귀족 세력이 강성했던 이 부여 지역보다는 새로운 지역에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자 이런 판단에서 무왕은 뭔가 이런 제2의 수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자신의 정치적 승부수로 던진 곳이 바로 지금의 전라도 익산지역입니다. 근데 한성, 공주, 부여는 백제의 수도였다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익산이 제2의 수도였다라는 거는 사실 잘 알려지지가 않았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그 익산 지역도 같이 이제 등재됨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왕도로 이제 인정받게 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간 이제 학계에서도 익산이 왕도였다고 하는 이제 견해도 있고 또 천도 준비를 하다가 말았다. 별궁, 이궁설 이런 설들이 있었지만 이제 당시 이제 사비인 부여하고 익산은 이제 두 개의 그 왕도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나라의 경우도 보면은 그 장안하고 그 다음에 낙양. 그러니까 동도하고 서도 그리고 제정러시아의 경우도 보면 상트페테르부르크하고 모스크바 두 개의 수도이거든요.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전쟁 시기에 분조도 아니고 이렇게 두 개의 어떤 그 수도를 뒀다는 것도 참 뜻밖의 일이네요. 왜 하필 익산이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무왕의 원래 출신지가 익산이었다 이런 그 견해도 있고요. 또 실제 익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여러 가지 그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제가 더 이제 나름대로 팽창하려면 좀 더 남방 지역에 더 부여보다도 좀 더 남쪽 지역이죠. 그리고 또 이 수운으로 보더라도 금강하고 만경강 이 수운을 통해서 바다로 역시 이어지는 백제는 역시 항상 그 도읍을 정할 때 바다를 되게 신경을 쓴 거는 분명했던 것 같고 수상교통. 예, 수상.